자, 보자. 자, 우리 10년대는 무단 통치죠, 맞지? 그죠? 10년대 무단 통치입니다. 자, 우리 무단 통치. 자, 우리 요 시기 이야기할 때, 자, 우리가 1910년도에 강제로 일본한테 병합을 당하잖아. 그리고 가장 먼저 만들어졌던 게 무슨 총독부? 조선 총독부. 뭐라고? 아, 이쪽까지 빠삭하다고? 자, 과연 이 조선 총독, 자, 어떠한 역할을 했을까? 자, 한번 보시면, 자, 총독입니다. 자, 우리 초대 총독은 데라우치죠, 그죠? 우리 뭐 총독만 봐도 시험 문제를 좀 맞출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했잖아. 그래서 첫 번째가 데라우치라는 사람, 주로 무단 통치 시기에, 두 번째는 사이토, 주로 문화 통치 시기에, 그리고 미남이라는 사람이 주로 민족 말살, 30년대 시기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우리 총독은 우리 군인 출신들 중에서 임명을 했죠, 그죠? 그죠? 그리고 일본 왕한테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어요. 그래서 사법, 행정, 군사, 즉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죠. 마치 왕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조선 총독부의 주요 관직은 누가 차지했다? 일본인들이 차지를 했어요. 이 자기들끼리 다 해먹으면 좀 눈치 보이잖아. 그래서 니도 조금 할래? 라고 이야기해서 뭐를 만들어줬어? 중추원을 좀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조선 총독부의 자문기관, 즉 묻는 말에 대답해라, 이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지? 너희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요. 학교 운영에 못하죠. 근데 내가 방금 물어본 것처럼 물어볼 수는 있잖아. 그런 느낌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한국인의 의견을 반영한다라는 명분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대다수가 우리 친일파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3.1운동 때까지는 한 번도 소집된 적도 없었다. 자, 다음은 지방 행정 조직의 개편입니다. 자, 일본은요, 기존에 있었던 지역들을 다 통폐합해서 전통적인 조직을 약화시켜요. 그래서 원래는 군 중심의 체제였는데 이제 면 중심, 우리 군보다 낮은 게 면이에요. 그래서 면 중심 행정 체제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지방 관리는 일본인이나 친일 인사가 임명이 되었어요. 그리고 10년대에는 당연히 모든 것들이 제한이 있죠, 그죠? 함부로 신문을 만들 수도 없고 출판을 할 수도 없고 집회를 열 수도 없고 결사, 단체를 만들 수도 없었습니다. 자, 한국인들이 만들었던 모든 신문들은 어떻게 됐다? 좀 적극적으로 대답해 주세요. 어떻게 됐다? 폐간됐다. 단 한 개는 남아 있었는데 원래 대한매일신보였단 말이야. 그런데 대한이라는 건 이제 없죠? 망했으니까. 그래서 대한 빼고 무슨 신보? 매일신보. 그래서 어디에 조선 총독부가 자기 거를 홍보하는 데 썼단 말이야. 됐죠? 그 다음에 모든 단체는 만들 수 있다 없다? 모든 단체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근데 우리 10년대에 단체가 나왔다. 그럼 이 단체는 대놓고 하는 단체, 몰래 하는 단체. 몰래 하는 단체를 비밀결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밀결사. 됐죠? 그 다음에 우리 헌병경찰을 앞세웠죠. 그죠? 헌병경찰. 그래서 우리 일반 경찰도 있었는데, 일반 경찰. 그런데 모든 것은 누가 다 관리합니까? 헌병이 일반 경찰까지도 담당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반 경찰한테 야, 너 저기 가봐. 너 여기 가봐. 이렇게 시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헌병대 사령관이 경무총감이 되어서 조선 총독부 다음으로 센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치안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행정 업무도 담당하면서 한국인들의 모든 것들을 감독합니다. 그래서 범죄 직결례라는 걸 제정해서 경찰이 처벌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경찰범 처벌 규칙에다가 넣어놔가지고 이제 헌병경찰이 지나가다가 뭐 잘못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처벌까지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너 한국인이냐 조선인이냐? 아, 한국인이냐 일본인이냐? 나 한국인인데요. 그러면 너 태형. 이것도 가능한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무엇보다도 가장 효과적인 거는 쌤 같은 사람을 바꾼다고 바뀌어집니까?
너희가 날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바꾸죠? 근데 애기들은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일본이 가장 신경을 많이 썼던 거는 뭡니까? 교육입니다. 교육. 자, 봐봐요. 우리 1910년에 태어난 애기는 36년, 거의 쌤 나이 될 때까지 일본인이었어요. 그러면 거의 뭐 일본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맞죠? 일본이 사실 한 6, 70년까지만 더 다스렸다면 우리 독립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죠? 너무나 그런 교육들을 받아오니까. 그래서 일본이 가장 신경을 많이 썼던 게 교육인데, 그래서 식민 지배에 대한 필요한 노동력 확보, 일제에 순응하는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자 1차 교육령을 정합니다. 우리 교육령은 보면은 뭐 1차, 2차, 3차, 4차까지 있었는데 우리가 1차는 10년대, 2차는 20년대, 3차는 30년대, 4차는 40년대.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이게 보시면 1차에서는 가장 큰 특징은 보통교육과 실업교육 위주로만 편성을 했고, 그리고 수신교육, 도덕교육, 말 잘 들어라는 겁니다. 말 잘 들어라. 그 다음에 국어교육, 여기서 말하는 국어는 무슨 어? 일본어. 그리고 일본인과 차별을 뒀죠. 일본 애들은 6년 다닐 수 있는데 초등학교, 우리는 몇 년? 4년만 다닐 수 있게 했어요. 그리고 대학은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뭐 차고 다닌다? 칼 차고 다닙니다.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갑자기 쌤이 앞에서 맨날 칼 꺼내가지고 휘두르고 다니면 무섭잖아. 어? 실제로 뭐 어떤 친구는 막 내가 하면 재밌지 또. 내가 하면 재밌지. 자, 그 다음에 경제수탈 볼게요. 경제수탈. 자, 경제수탈은 우리 크게 토지조사 사업과 이제 식민지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식민지를 잘 뜯어먹기 위해서 요리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토지조사 사업을 했던 목적은요, 홍보는 이렇게 했어요. 야, 너희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 확립해 줄게. 그리고 세금을 공정하게 걷게 해줄게.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그냥 보여주기식이었습니다. 실제로는 뭐 땅을 빼앗아가기 위한 목적이 좀 컸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자, 어떤 식으로 신고를 해래요? 어떤 식으로 신고를 해래요? 기한이 있죠, 기한이. 기한을 정해놓고 신고해야 됩니다. 누가 신고해야 돼요? 직접 해야 돼요, 직접. 그래서 신고를 못하면 어떻게 돼요? 땅을 빼앗깁니다. 자, 토지조사령이 발표되는데, 23년이 아니고, 몇 년입니까, 이거? 쉣. 우리가 이거 23년이 아니라, 웃어? 12년. 누가 웃었어요? 입을 찢으세요. 자, 그 결과 보시면 조선총독부의 세금은 당연히 급증했겠죠. 그리고 신고 못한 땅들은 총독부가 가져갔겠죠. 그죠? 맞죠? 그리고 너무 땅이 많으니까 누구한테 넘겨줘요? 동양척식주식회사한테 넘겨줬어요. 그리고 식민지 지주라고 해가지고 지주들한테 막강한 권한들을 줬습니다. 지주들한테. 그리고 그 지주들은 사실 일본과 친할 가능성이 크니까. 그래서 기존의 지주들은 자기의 소유권을 명확하게 인정받았으나 기존의 소작농들은 자기의 원래 옛날에는 내가 여기 옛날부터 농사 짓고 있었으면은 함부로 쫓아내지 못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러한 것이 우리가 관습적 소작권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부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습적이 아니라 이제 뭐를 정해놔요? 기한을 정해놔서 이제 기한이 다 되면 쫓겨나는 겁니다. 그리고 기한 전에도 쫓겨날 수 있고, 그렇게 쫓겨난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가서 불질러서 거기 몰래 살고요. 아니면은 거지가 되거나 아니면 만주나 연해주, 국외로 떠나는 거죠. 됐지요? 자, 그 다음에 식민지 경제제도를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 회사령을 발표했습니다. 자, 회사령은 누구의 허가가 필요하다? 총독의 허가가 필요하다. 그 이유는 한국인의 회사를 어떻게 하려고? 못 만들게 하려고. 그래서 돈 되지도 않는 회사만 만들 수 있게 해줘요. 그리고 대다수 일본 기업이 한국에 진출할 수 있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든 법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나무도 가져간대요. 물고기도 가져간대요. 지하자원도 가져간대요.
각종 자원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자원을 가져가면 뭐합니까? 잘 옮겨야 되죠. 그래서 철도망을 완성시켜요. 무슨 자? X자. 새로 추가된 철도가 2개 있습니다. 원래 있었던 거에서 새로 추가된 거 다 같이 읽어봅시다. 뭡니까? 호남선, 비 내리는, 그 다음에 경원선, 이 2가지를 추가합니다. 혹시 시험 문제를 풀다가 뭐가 추가됐지 하면 갑자기 비 내리는 호남선 이렇게. 그리고 철도와 항구를 연결하겠죠, 그죠? 그래서 주요 항구들의 항만시설을 정비합니다. 항만시설. 그래서 부산, 인천, 목포 이런 데다가 항만시설을 확충했다. 됐죠? 자, 우리 국내외 민족운동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병합한 이후에도 우리 의병들은요, 활동을 지속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어요? 최응언. 자, 이 최응언이 마지막 의병장이었대. 그래서 1915년 체포를 끝으로 국내 의병 활동은 중단돼요. 그리고 우리 일제 나라에 뺏기기 전에 끝까지 있었던 단체가 신민회였잖아, 맞죠? 이 신민회도 탄압하려고 무슨 사건? 배고인 사건을 조작해서 신민회를 탄압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일본이 모든 단체를 탄압하니까 우리 이 당시에 만들 수 있는 단체는 무슨 단체? 비밀결사단체밖에 없었다. 됐죠? 대표적인 비밀결사입니다. 자, 독립의군부는 무슨 찬? 임병찬. 찬. 자, 고종임금이 몰래 편지를 보냈어요. 나 다시 왕 세워주면 안 돼? 그거를 무슨 주의라고 한다? 복벽주의. 다시 황제를 세우겠다. 그래서 의병을 일으키려고 했는데 먼저 말로 한번 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일본 총독한테 우리나라 돌려주세요 라고 하던 중에 발각되어서 해산당합니다. 두 번째는요, 대한광복회입니다. 우리 무슨 진? 박상진. 자, 이 대한광복회는 2개가 짬뽕이 된 건데 한 개는 의병운동 계열, 한 개는 애국개명운동 계열. 의병운동은 열심히 싸워서 쟁취하자. 애국개명운동은 배워서 똑똑해져서 쟁취하자. 이 2가지입니다. 알겠죠? 이게 합쳐져서 무슨 주의를 지향했대요? 공화주의. 공화주의는 복덕주의와 다르죠? 공화주의는 누가 주인인 나라? 우리가 주인인 나라. 됐죠? 그래서 활동은 독립군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일단 돈이 없으니까 돈을 모았대요. 맞죠? 근데 돈은 그냥 줘요? 안 주죠? 그럼 돈 삥 뜯어야겠죠? 누구한테 뜯으면 양심이 좀 나아요? 부자인데 어떤 부자? 근데 정당한 걸로 돈 번 사람한테 돈 뜯으면 그것도 양심이 찔리지. 누구? 부당하게 얻은 사람, 특히 친일파 같은 사람. 그래서 친일 부호들을 처단합니다. 가가지고 총사 주기부호 돈 뺏어가요. 우리 그거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슨 부? 행형부 이런 것들도 설치해서 해요. 그러다가 잡혀가지고 해체당합니다. 그 다음에 평양에는 기독교 중심의 비밀단체 조선국민회, 그리고 여자들이 중심이 된 무슨 회? 송죽회. 이러한 단체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제 국외를 볼게요. 국외는 비밀리에 해요, 안 해요? 뭐 할 필요가 없지, 맞지? 일본이 못하니까. 자, 국외 독립기지입니다. 국외에서 이 당시에 국외 독립군 기지가 많이 만들어져요. 자, 우리 여러분들 보시면, 자, 요거 요렇게 있죠, 맞지? 여기 한반도면은 약간 고양이 발바닥처럼. 자, 왼쪽에 있는 게 서쪽에 있죠. 무슨 간도? 서간도. 이쪽이 약간 북쪽에 있죠. 무슨 간도? 북간도. 여기는 연해주입니다. 연해주. 됐죠? 맞죠? 중간에 있죠. 중간에. 그래서 중간, 중광단, 간민회. 됐습니까? 그래서 중광단 무장독립단체였고요. 3.1운동 이후에는 북로 군정서가 됐어요. 그 다음에 중간, 간민회는요. 자치단체, 즉 여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주는 단체. 우리 3.1운동 이후에는 대한국민회로 이름이 바뀝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학교 됐을 때 학교. 여기에도 우리 애들 많이 사니까 공부 가르쳐줘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상설이라는 사람이 서전소숙이라는 걸 만들었고, 김야견이라는 사람이 명동학교를 만들어서 민족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답니다. 됐어요? 근데 이 상설이가 이거 원래부터 이제 헤이그 특사도 가고 열심히 했던 사람이잖아. 근데 처음에 그냥 나는 이제 학교 만들어서 사람들 가르치란다 라고 하다가 뭔가 또 기운이 받은 거죠.
내가 이렇게 있을 수 없다. 적극적으로 해야겠다. 그래서 상설이가 떠납니다. 어디로 떠나요? 연해주, 맞지? 그래서 연해주 가서 상설이가 무슨 회? 권업회, 이런 것들 만들어가지고 이제 뭔가 독립운동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연해주에서 있잖아. 3.1운동 이후가 되면은 뭐가 만들어지냐면 대한국민의회가 만들어져요. 국민의회가 우리가 임시정부 만들어질 때 세 가지 있었잖아. 맞죠? 연해주에 있었고, 상해에 있었고, 서울에 있었고, 그 한 가지가 연해주에 있던 대한국민의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남만주 볼게요. 남만주는 왼쪽에 있는 거죠. 서간도. 자, 서간도라고 봅시다. 서간도 쉽게 할 수 있는 거, 시읒만 좀 주목하세요. 시읒. 서간도, 시읒, 신민회, 시읒, 삼원보, 시읒, 경학사. 오케이? 시읒, 신흥강습소. 됐습니까? 시읒, 서로군정서. 이렇게 시읒자가 들어가면은 우리 이거랑 헷갈리면 안 되고요. 이렇게 서간도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해에도요, 신규식. 여러분들, 쌤, 신규식이 김규식인가요? 다릅니다. 알겠죠? 성이 다른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이름 보면은 우리 학교에도 뭐 김나영, 이나영 있잖아. 같은 사람이 아니잖아. 맞죠?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상해에서 동제사라는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 활동들을 했고요. 또 상해에서는 어떤 단체도 있었냐면, 상해에 있었던 여러 독립운동 단체가 대동단결 선언을 발표합니다. 이게 좀 중요하죠. 그래서 보시면 신규식, 신채호, 조수왕 이런 사람들이 단체의 단결을 호소하기 위해서 만든 발표문인데, 그 내용들은 민족운동의 단결을 호소하고 주권이 누구한테 있다? 국민에게 있다. 그리고 무슨 주의 바탕? 공화주의 바탕으로 임시정부 만들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공화주의가 이때부터는 확고하게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들어지는 임시정부는 무슨 주의를 바탕? 공화주의를 바탕. 앞으로 만들어지는 모든 단체는 무슨 주의를 바탕? 공화주의를 바탕으로 독립운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됐죠? 자, 미국에서는 대한인 국민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었는데, 장인환이라는 사람과 전명훈이라는 사람이 예전에 스티븐스 총으로 빵야 있잖아. 스티븐스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만들었던 단체가 대한인 국민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무슨이 하와이에 보면 이 박용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여기에 있는 살고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대조선 국민군단을 만들어서 열심히 훈련을 시켰답니다. 됐죠? 자, 그리고 1914년 드디어 전쟁이 터집니다. 무슨 전쟁? 세계 1차 대전. 자, 일본은 누구 편? 연합국 편. 그래서 일본은 승리했다, 패배했다? 승리했습니다. 승전국이었어요. 일본은 승전국. 자, 그리고 여기 러시아가 좀 체크돼 있죠. 러시아는 전쟁 중에 중간에 이탈했습니다. 그죠? 뭐가 터져가지고? 러시아 혁명이 터져가지고. 그래서 레닌을 중심으로 한 무슨 정부가 수립됐다? 사회주의 정부가 수립됐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만족 못했어요. 전 세계를 뭐로 만들고 싶어? 사회주의로. 그래서 뭐를 만들었다? 코민텔은. 그래서 식민지를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합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파리에서 뭐가 열렸다? 강화회의. 여기 우리가 누가 갑니까? 김규식이 가잖아. 맞죠? 김규식이. 그래서 윌슨의 14개조. 우리 민족 자결주의가 있습니다. 알겠죠? 민족 자결주의에는 그 민족은 스스로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뭐 하려고 그래요? 독립하려고 하죠. 그래서 여기에 영향을 줍니까? 안 줍니까? 주죠. 요거 줍니까? 영향 줍니까? 안 줍니까? 주죠. 그 다음에 일제의 무단 통치도 영향을 줍니까? 안 줍니까? 주겠죠. 그래서 빵 터진 게 3.1운동입니다. 됐죠? 그리고 국제연맹도 만들어졌는데, 국제연맹은 미국도 불참하면서 별 힘이 없는 그러한 단체가 됩니다. 오케이?